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샘플 문제 3번 이제 문제보기 3번이죠. 예, 3번. 문제보기 3번. 이제 문제 3, 4번이죠. 문제 3, 4번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 4번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2개 3, 4번은 순식간에 구해져요. 순식간. 이제 3, 4번부터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도면을 보고. 그러니까 도면을 이제 확대를 해야겠죠. 옆에 있는 형태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왜 중요하지 않냐? 저거 안 봐도 이 도면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요. 저게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치수값 구할 때나 중요한 거고. 어디 찍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죠. 자, 이제 이걸 그려 나갈 거예요. 일단 형태적인 파악을 하자면, 일단은 바닥에 이제 두께 20짜리 판이 하나 놓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렇게 바닥판이 하나 놓이게 되고,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평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인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파졌다. 그렇죠? 이렇게 파졌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 거기가 파졌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 R15짜리. 요 구멍이 뚫렸다.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요렇게 통째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게, 여기가 이제 툭 하고 이제 요 끝단이,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좀 도면에 대한 해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이걸 해독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 이 높이까지가 얼마냐. 요 도면에는 이 높이에 대한 치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작은 부분이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특별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조금 애매한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크게 구분 가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이제 이걸 거예요.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 형태가 하나 더 얹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평면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문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이 형체도 이제 여기에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라는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합쳐진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조그만 거를 처리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만들어보죠. 만들어보죠. 자, 일단은 전 바닥판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면인 상태잖아요. 평면인 상태에서 그냥 REC 렉탱으로 잡아가도 될 것 같아요. REC 렉탱으로 이렇게 해서 골뱅이 114죠. 144, X축으로 144, 콤마 Y축으로는 100이죠. 100. 그래서 이렇게 딱 요만한 크기의 사각형이다. 사각형이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으니까 뭐 그냥 가죠. 그냥 가고, 이 상태로 이제 바로 돌출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필렛을 먼저 처리를 하고 돌출해줘야 되는데, 3D상에서 필렛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필렛 미니를 쓰는 건 가능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2D상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2D상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F, R, 10을 입력을 하고요. 다중 M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폴리라인을 만든 거죠. 뭐 여기 필렛까지 이렇게 처리가 된 상태로 만들어 줄게요. 이게 폴리라인이다 보니까 필렛 옵션 중에 선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러면 네기티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중으로 따로따로 처리해 준 겁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3D로 돌릴까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EXT 돌출을 해주죠. 높이가 20입니다. 20 입력하고요. 이렇게 잘 됐어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줘야겠네요. 요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UCS를 돌려서 그려주셔도 되고, 돌리기 귀찮으면 지금 평면상에서 그려놓고 그린 걸 돌려도 되는데, 전 UCS를 돌려서 그려줄게요. 돌려서 그려주고, 이게 이제 어디다 그리느냐 하는데, 저는 여기 보면 치수가 나와 있는 게 100에 50이에요. 50이면 이 중심선은 뭐예요? 정확하게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60이에요. 이게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부터는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6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에요. 즉, 이 선은 정확하게 가운데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UCS 하는데, UCS, 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원점으로,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각도를 그리기가 편하니까. 각도를 그리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그 이제 올라오는 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치수가 써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닥이니까는 라인, 요 바닥에 있는 요 아래쪽 선의 중간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얼마? 110. 거기서부터 이제 뭐, X축으로. 얼마? 30. 이렇게 돼 있다. 거기서, 이제 각도가 60도가 기울어져. 그래서 각도 기여하고 60을 입력을 하고, 60을 입력하는데 60이 그냥 입력되면 안 되죠. 저게 시계 방향으로 밑으로 쳐지니까 마이너스 60을 입력하고, 마이너스 60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고, 뭐, 대충 길게 빼도 되고요.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라인. 아이고.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게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 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합쳐져서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바닥판하고 요거 딱 그 겹쳐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이 선의 각도만 맞으면 돼요. 이게 뭐 요 위에서 끝난다? 형태적으로 이제 합쳐지니까 위에서 끝나는데 요 밑에까지 온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뭐예요? 조인으로 합쳐줘요. 그리고 돌출이 60이 돌출이 돼야죠. EXT 60 돌출했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30, 저쪽으로 30 그렇게 돌출돼야 되는데 이제 이 오토캐드에 있는 돌출 기능은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내가 그린 단면 기준으로 양쪽으로 돌출해주는 대칭으로 돌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없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돌출해놓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옮겨주면 돼요. 옮길 때 간단하죠. 무브. 이제 두께의 절반만큼 와야 되니까 중간점을 잡고 중간점을 이쪽 끝점에다 딱 붙여주면 절반만큼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뭐 해줘요? UNI 합쳐줘요. 그러면 밑에 길게 내려와 있던 부분은 자동적으로 바닥판하고 합쳐지면서 없어지니까 제가 아까 했죠. 길게 뺐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파인 부분 처리를 할까요? 파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UCS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두 번째 원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모서리선을 라인 한 번 더 끓여요. 라인으로 한 번 더 끓인 거예요. 선택하면 이제 라인이 선택이 됩니다. 자, 얘를 무브 옮겨요. 여기서 20mm. 봐라. 20mm. 손 안 왔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상에서 이제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선하고 요 뒤에 있는 모서리선하고 얘하고 거리 위치상으로 딱 맞아서 겹쳐 보이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20mm 옮겨준 애가 있어요. 거기서 또 몇이에요? 52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셋 52 옵니다. 이렇게 선 두 개 그려주면 여기 팔 준비가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주느냐? TRESS 풀 PU 엔터. 아이고, 엔터가 두 번 눌렸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딱 갖다 대면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죠? 이 순간에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잡아대면 형체가 있는 쪽으로 잡아빼면 어떻게 늘었어요? 파버린다 그랬죠, 프레스풀은. 이렇게 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은 이제 프레스풀 같은 경우는 이 선들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기 때문에 그냥 지워주시면 깔끔하고요. 문제 푸는데 지워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굳이 지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작성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처리해 줄 거냐면, 이거. 여기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을 그려야 되느냐 막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뭐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요.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돌출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챔퍼잖아요. 챔퍼를 해줘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올라와야 됩니까? 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챔퍼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챔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 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냥 보시면은 챔퍼의 개념은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 거리가 20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거리도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면 거기를 대각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챔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20mm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쭉 오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20mm를 돌출한 다음에 나오는 모서리를 못따기로 까셔도 돼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돌출시킬 때 이렇게 이거 쓰시면 돼요. PRESSPUL. 그리고 이제 여기 땅 찍고, 요면 찍고, 여기를 위로 20이니까 20mm 해주면 돼요.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요 모서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요 모서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CHA.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파랗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넥스트로 넘기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선에서 이면이냐 이면이냐인데 여기선 중요하지 않죠. 그냥 이면 선택된 상태에서 OK니까 엔터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거리값을 물어봐요. 거리값. 그러면 이제 2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값도 물어보죠. 20. 똑같이 20, 20이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서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쳐진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라인 이 선 하나 더 그리고요. 위로 20mm 올려서 20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점을 다시 찍어요. 그리고 얘를 뭘로? 조인으로 합쳐요. 그리고 EXT 돌출해요. 얘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해줘요? UNI로 합쳐줘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어느 걸 쓸 거냐는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프레스 풀을 하고 챔퍼를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방식이 더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삼각형을 그래서 돌출을 해준 다음에 걔를 합쳐주는 게 더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구멍 2개만 남았습니다. 그건 2개. 그거 말고 하나 더 남은 게 있긴 하네요. 일단 구멍 2개 먼저 뚫을게요. 자, 구멍 이제 요 중심선상에 놓였네요. R15. 그러면 뭐예요? 여기 가운데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줘요? 라인. 자, 여기서 이쪽으로 22mm 들어와야 됩니다. 22. 그럼 이제 이 선의 끝점이 원의 중심이고,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얼마? 15. 그럼 원 그려졌죠.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PRESS PUL. 프레스풀. 자, 여기 원 안쪽면이 딱, 파랗게 하이라이트 됐죠? 클릭하고 뭐예요? 형상이 있는 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클릭. 해주시면 뚫린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다. 선택하면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구멍 뚫어야 되는데, 이쪽 구멍은 이제,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나와 있네요. 78이고, 이제 반지름이 18이다. 당연히 이제 얘도 이 중심선을 같이 타고 있으니까 가운데에 그려주면 될 거예요. 가운데. 대신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못 그리죠. 못 그리는데, UCS를 바꿔서 해줘도 되고, UCS를 바꾸기 싫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려주면 돼요. 서클. 자, 여기 중간점. 그렇죠. 이 선은 안 잘렸어요. 안 잘렸으니까 이 선의 중간점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18.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금 UCS 안 바꾸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원형의 방향이 안 맞는데, 이때는 뭐 해주면 돼요? 3R이나 로테이트 3D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R.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여기서 이제 굳이 이 축을 바꿔줄 필요는 없고, 이 중심점, 그러니까 이 기즈모의 중심점의 위치는 바꿔줄 필요 없고, 왜냐면 원의 중심을 잡았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녹색 방향, Y축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쵸? 그래서 마우스로 움직여보시면 이제 어떻게 도느냐인데, 얘는 이렇게 도나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로 90도라고 입력하셔도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지금 어디다 그러면 요 바닥선에다, 여기다가 여기 요 점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78mm 올라와야죠. 부부 위로 78 올라와야죠. 올라오고 이제 뒷면이 보이게, 화면을 이렇게 뒷면이 보이게 돌려주고, 여기서 PRESS PULL 프레스풀을 해주고, 이제 요 안에 공간이 선택되게, 선택됐다. 클릭하고 쭉 형상이 있는 쪽으로 빼서 클릭 해주시면 구멍이 뚫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R30이 있죠. 즉, 여기는 이 모서리가 30, 필렛 30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형상을 그려서 하게 되면 오히려 피곤해요. 이 부분을, 이걸 그려서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저쪽은 이제 필렛을 그려서 하면, 선생님 이쪽은 필렛을 그려서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필렛을 그려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렛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죠. F 엔터. 자, 선택하는 방법. 이 모서리. 이 필렛이 생기면서 없어지는 모서리가 뭐예요? 이 모서리잖아요. 이 모서리니까 이 모서리를 클릭하고. 그쵸? 그럼 반지름을 물어봐요. 3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선택할 선이 있냐? 다른 데 필렛 적용할 똑같은 값으로 R30으로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더 R30으로 필렛 할 때가 있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없으니까 그냥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된다. 자,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바꿔서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컨셉을 바꿔가면서 제가 작업을 안 하는 건 이제 컨셉으로 바꾸게 되면 작업 자체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하는 얘기지만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 이 상태에서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CAT 2급을 보시든 1급을 보시든 그냥 이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3면도를 보시면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상태가 그려져야 돼요. 이 2D 도면만 보고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 자격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검증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이 2D 도면만 그려도 머릿속에 이런 모양이라는 걸 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거 안 하고 요령으로 하면 돼. 이렇게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안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강사들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요령으로 시험 보고 나중에 가면 그래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실무에서도 경력이 2년 넘게 한 애들도 저는 실제로 3D를 안 그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왜냐면 그러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요령으로만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그런 애들은 도면 못 그려요. 도면 설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강사 말을 믿지 마시고 무조건 저게 보이도록 연습을 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제 학생들한테는 선생님 저 3면도만 보고 어떻게 저런 입체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저는 안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학생한테 그거 그릴 때까지 연습해. 그리고 나서 시험 봐. 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저는 도저히 안 그려져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불하고 나가.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안 보여도 이게 처음에 당연히 안 보여요. 처음에 누가 이거 보고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처음부터 누가 어떻게 그래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저런 형태가 되는구나. 저런 형태가 당연히 되는구나라고 되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그게 됩니까? 근데 대놓고 중간에 저는 더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할 생각이 없던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강사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려고 반드시 저걸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고 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강사들은 너무 그렇게 믿지는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결과 값을 구해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상태로 똑같이 보고 싶으면 비주얼 스타일 vs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로 바꿔주시고요. 꼭 이렇게 똑같이 보이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 방향은 이제 등각으로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선생님 여기 줄이 하나 더 갔는데요. 근데 이거는 옵션에 따른 거거든요. 옵션에 따른 건데 이제 옵션에 뭐가 있냐면 OP. OP에 보면 여기 이제 3D 모델링. 3D 모델링이라 이제 요게 어디 있더라? 디스플레이 쪽에 있네.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컨트롤 라인 퍼 서페이스 공면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곡면이 유지되고 있다. 곡면이 스트레이트로 뻗어 있는 방향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선이 아무것도 없으면 잘 안 보이니까 선을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2D 와이어프레임 때 안 보이니까 그려주는 게 있는데 얘를 0으로 바꿔주시면 그리고 이제 요 0으로 바꿔줘도 바로 적용 안 되거든요. 한번 화면을 재구성해줘야 돼요. 그래서 RE 리젠 명령으로 엔터를 쳐주시면 똑같이 보이죠. 선 없게. 그 옵션의 차이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막 형태가 다르게 그려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P. 그쵸? 3P 해서 자, 요점. 그쵸? 요점. 그 다음에 다음 점은 이제 요 끝점. 요 끝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요 끝점. 이렇게 찍어서 ESC. 그 다음에 뭐예요? LI 리스트로 자, 이 선을 선택한다. 근데 이 선이 선택이 잘 안 되죠. 자, 요렇게 여기 선택하면 선택되네요. 자, 그리고 엔터. 쳐주면 이제 이렇게 길이값이 나오죠. 여기서 랭스 해서 255.95 마찬가지 이제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이제 정답했는데 딱 붙여놓으면 되겠다. 예,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제가 자꾸 VS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게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LI 이 선이 그려진 어디서 찍든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부 표면이 선택되게 되면 그 표면에 가려져 있는 선들은 표면이 먼저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주얼 스타일을 모든 작업을 할 때는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실력을 키워놓으시는 게 좋다. 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최저값 구해야겠죠? 최저값 볼륨 BOLUME 엔터.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최저값 512061 그 다음에 3694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얘는 한번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제껴지는데 마우스 휠로 돌려가지고 다시 찾아가면 돼요. 볼륨 쪽에서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를 갖다 붙이면 되고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실 땐 지금 이 영상에 있는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제가 잘못 그린 거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유를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검토해보고 제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